충주시록 58권 중종 22년 4월 5일 시내 세 번째 기사 1523년 명가정 6년 햄무리가 지고 양이가 있다. 충주시록 58권 중종 22년 4월 5일 시내 네 번째 기사 황해도 안악군에 서리가 내리다. 충주시록 58권 중종 22년 4월 6일 M자 첫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영산군의 병이 위증하여 내관을 보내 문병하려 한다. 속히 말을 내주라. 충주시록 58권 중종 22년 4월 6일 M자 두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하여 전의 내용으로 7번이나 아뢰었으나 따르지 않다. 충주시록 58권 중종 22년 4월 6일 M자 세 번째 기사 예문관이 상소하기를 신등은 삼가 아래입니다. 근래 동궁에 써 있었던 변은 주야가 경악하고 있는 바 모두들 주야로 전하께서 의심 없이 결단해서 빨리 죄인을 잡아 전형을 밝게 보이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세월을 끌면서 지금에 이르도록 결단을 내리지 못한 데 머뭇거리면서 중의 인심을 흉흉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신민들이 망연자실하여 울분을 품어온 지 오랬습니다. 대저 화환의 기미가 헤아릴 수 없는 데 숨겨져 조짐이 드러나지 않았더라도 성인은 오히려 이를 방지해 왔습니다. 더구나 지금 쥐를 불에 지진 요망한 짓은 국본을 동요시키려 모의한 정상이 분명히 드러났는데도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처음에는 동궁에다 가져다 두었고 또 대전에다 시험하여 간사한 모의를 반드시 이루려 기대하였으니 이는 기탄 업계가 희생을 묻어 송세좌좌를 죽게 한 것과 모구인을 파내어 여태자를 죽게 한 술책보다 더한 것입니다. 성명한 조정에 이런 간사한 사람이 궁궐에 숨어서 이렇게까지 요사한 술책을 시험할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대궐은 경비가 삼엄하여 곧내의 말이 외정해서 발할 수가 없는 것인데도 천지와 종사가 묵묵히 은미한 가운데 도와주심을 힘입어 대신이 듣게 되었고 따라서 전하께 아뢰게 된 것입니다. 이런 전하께서 의당 급급히 주인을 잡아 사실을 파헤쳐 통렬히 취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적발하기를 어렵게 여겨 이 일을 익명서의 경우와 같게 보았으므로 말로만 궁인을 안문하면서 서서히 실정을 살피고 있습니다. 대지여 간사한 무리는 온갖 방법을 짜내어 벗어나기를 모의하는 법인데 누가 자수하여 자기 목숨을 위태롭게 하려 하겠습니까? 세월을 끌면 결코 죄인을 잡을 수 없으면 물론 더욱 국본을 동요시켜 위태로운 형세만 조성하게 될 것입니다. 온 조정의 신하들이 전하께서 지적하기를 어렵게 여기는 것을 모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잇따라 말하면서 굳게 고집하여 여러 날 동안 조정에서 간쟁하는 것은 종묘사직이 만세토록 이어갈 수 있는 계책을 위해 다른 것은 생각할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하께서 몇몇 궁인들을 애처롭게 여겨 이처럼 유난할 리가 없다는 것도 압니다. 단지 전하께서 백성 돌보기를 다친 사람 돌보듯 하는 성스러운 마음에서 죄 없이 횡액을 당하는 사람이 있을까 저 형신을 시행하지 않은 채 간모가 절로 무너지기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의 기미에는 경중이 있고 요망스러운 변에는 대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경하고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고식적인 자애를 베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의 변은 위로는 종묘사직에 관계되고 아래로는 백성이 치란에 달린 것이니 그 경중과 대수가 과연 어떠합니까? 이런데도 오히려 서서히 스스로 드러나기를 기다린다면 간인이 은밀한 속에서 회심의 미소를 머금고 더욱 불측한 계책을 부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이 아무리 모호하다 해도 그 단서를 찾아 신문하면 중전으로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대전에 던져졌던 쥐는 바로 백주에 있었고 오히려 발견될 때까지 생기가 있었다니 그 일을 저지르는 것은 반드시 그때 임시해서 있었던 것입니다. 곁에서 모시는 궁인들도 정해진 숫자가 있고 보면 틀림없이 죄를 진 간사한 자가 스스로 방관자와 같은 입장을 취하면서 그 사이 사태의 추이를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데도 증거가 없다고 핑계대면서 그 단서를 끝까지 힐문하지 않음으로써 중의 인심이 울분해졌게 할 수 있겠습니까? 신등은 외람되이 사관의 판례에 있으면서 만세에
전할 사피를 쉬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전하의 광명 정대한 덕이 후세에 드러나지 않을까 저한 나머지 정령을 반포할 적마다 서둘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늘 기록한 동궁의 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주인을 잡았다는 말이 빠졌으므로 붓에다 먹을 찍어 쓰려고 하다가도 쓸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아래 위를 헤아려서 기필코 주인을 잡음으로써 왕법을 밝게 보여 신들로 하여금 대서 특필하게 해주소서. 그리하여 사피를 믿을 수 있도록 빛내주시고 후왕이나 사손들로 하여금 전하의 명철한 결단을 본받을 수 있게 하신다면 종묘 사직과 만세의 후손을 위해서 더 없는 다행이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소위 내용이 지당하다. 지금 온 조정이 시끄럽게 간쟁하고 있으니 난들 어찌 잠시나마 잊을 수 있겠는가. 분명히 지적할 수 없을 뿐이다. 내 생각에는 시일이 오래되면 간인이 절로 드러날 것으로 여긴다 하였다. 중조실록 58권 중종 22년 4월 6일 M자 네 번째 기사 홍문관이 차자를 올리기를 신등은 삼가 아래입니다. 저주한 술법에 대해서는 사적이 환히 드러나서 온 나라가 그 실상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무사람들의 인심이 흉흉하여 분해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화를 조성하는 간인이 아직 그 궁에게 있음을 전하께서도 틀림없이 환히 아실 것인데도 증거가 없다는 것으로 핑계대면서 전혀 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본이 동요되고 종묘 사직이 위태로워질 것이므로 신민들이 두려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전하께서는 어떤 계책을 세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하께서 아무리 비호하려 하셔도 오나라 사람들이 눈을 가릴 수야 있겠습니까? 가리려고 할수록 더욱 드러나고 덮으려고 할수록 더욱 노출되는 것으로 아래 사람들의 의욕만 자아내게 되고 종묘 사직의 위태로움만 빠르게 할 따름입니다. 간인을 가려내어 군문함으로써 일찍 그 죄를 바룬다면 화가 경하고도 작게 되고 의심하여 망설이면서 덮어둔 채 적발해내지 않으면 화가 참혹하고도 크게 되는 것으로 그때가 쓰는 후의 막급입니다. 나인들의 공사에 추문할 만한 어긋난 단서가 많이 있고 셈에 빠져 죽은 사람도 이번 일에 연관지어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하께서는 일체 버려두어 불문에 붙이고 있으니 이는 전하께서 간인이 혹 드러날까 두려워하여 미리 드러나지 않게 할 여지를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신등은 외람되의 경악에 참여하면서 조금이나마 보탬을 드리지는 못했습니다만 전하께서 큰 화의에 빠지려는 것을 보고서 그대로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통쾌히 결단하셨사니 전교하기를 이 일은 내가 모르는 것이다. 때문에 분명히 지적할 수가 없다. 만약 아무를 주문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면 가려내기가 뭐 어렵겠는가 하였다. 중조실록 58권 중종 22년 4월 6일 임자 다섯 번째 기사 6조 난관이 상소하기를 신등이 삼가 살피건대 조정에서 동궁의 변이 있으면서부터 대신들이 주달해서 그 이유를 신문하자고 청했습니다. 생각건대 전하께서는 이 일을 들으셨을 것이고 따라서 틀림없이 궁곤에서 발생한 요월에 대해 매우 경악하셨을 것은 물론 성자에 대해서도 측연한 마음 금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보고 들은 사람을 끝까지 수탐해서 조정과 함께 힐문, 죄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본말을 분명히 규명함으로써 위로는 조정의 홀령에게 살해하고 아래로는 신민의 의혹을 풀게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전하께서 머뭇거리시면서 죄 없는 사람에게 형신이 미칠까 저하여 증거가 없다고 핑계대면서 즉시 결단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물론이 비등해져 다투의 혹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미 대간 시종 빈객과 요속이 육경의 간증이 잇따라 이르렀으니 온 나라 사람의 마음이 여기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하께서는 오히려 전언을 고집하시면서 유엄을 내리지 않음으로써 화심을 품고 있는 무리들로 하여금 교묘하게 면할 수 있는 계묘를 세우게 했습니다. 일단 기미를 놓치게 되면 뒷날 종묘 사직에 대한 근심을 어찌 참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공의에서는 늘 은혜가 여의를 앞서기 마련이므로 태평하게 지내는 평소에야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그러니 만족해하지 않는 마음이 믿을 만한 사람들 가운데서 생길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부터 영걸스러운 임금으로서 부녀자에게 빠져 고차스러운 안면 때문에 주문하지도 않고 살피지도 않다고 끝내는 엄청난 화를 초치한 이가 많았습니다. 신이 말하지 않더라도 사적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이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조정의 뜻은 전하께서 모르는 일이고 요망한 짓을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성인의 인자함으로 감히 경솔하게 결단하지 못하는 것이다 여기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오늘의 변은 형적이 괴이하고 사세가 혐의스러우므로 위로 백류에서부터 아래로 만백성에 이르기까지 말은 않지만 다같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구정궁궐 안에서 바깥 의논이 이러할 줄 알고 계십니까? 그 일은 비록 미미하지만 그 마음은 매우 음험하므로 의당 사단을 명백히 규명하여 왕법을 들어 바로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여러 날이 지나도록 지체시키면서 구차스럽게 주신을 배함으로써 궁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의구심을 품게 하고 있으니 이것이 어찌 작은 일이겠습니까? 목숨이 있는 생물은 끈끈해지면 즉시 죽는 법인데 공란에 있는 것을 직접 보았을 때도 오히려 생기가 있었다면 그 사람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틀림없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곁에서 모시고 있는 사람을 추문하면 되는데 어찌 증거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과 사람이 다같이 분노하고 천지도 이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사흘쯤 눈서리가 우려치고 우박이 내렸고 해와 별에 무리가 졌다는 보고가 잇따라 이르고 있습니다. 전하께서 비록 동궁에 있었던 전날의 이 일을 유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조정과 자전의 중한 촉망을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삼갑 아라건대 전하께서 과감히 사정을 끊으시고 의로운 결단을 크게 보이시어 요행을 바라는 간모를 척결함으로써 국본을 보존하게 하신다면 더 없는 다행이겠습니다. 조정에서 설치한 관직에는 다름이 있지만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 충성심에는 두 마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한이 전교하기를 소위 내용이 지당하다 위에서도 간인을 잡으려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단지 분명히 지적할 수 없을 뿐이다 하였다. 준조실록 58권 중종 22년 4월 6일 임자 여섯 번째 기사 강원도 금성현의 서리가 내리다. 준조실록 58권 중종 22년 4월 6일 임자 일곱 번째 기사 정조사 심순경이 경사에서 돌아오다. 준조실록 58권 중종 22년 4월 7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영중추부사 정광필 좌의정 이유청 우의정 심정 판의금부사 장순손 이행 이항 지의금부사 황맹헌 등을 명소하였다. 전교하기라. 이 일에 대해 아무리 반복해서 궁중에 물어보아도 고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간인을 잡지 못하였다. 이래서 조정과 대간이 잇따라 골정에 모였었고 내외의 인심이 흉흉하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분명히 제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즉시 추문하지 못하였다. 어제 대간이 아랫사람을 추문해야 한다고 아뢰었고 나도 이 일은 한 여인의 소위가 아니라 반드시 공모자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으므로 아랫사람을 형신하려 했었다. 그러나 근거 없는 일로 하찮은 자들을 함부로 형신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내가 대신들을 부른 뜻은 포고 절목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자수하는 자는 주의를 면해주고 알면서도 고하지 않는 자는 주의 준다는 내용을 언문으로 바꿨어서 내 외에 방을 붙이면서 와서 고발하는 자가 있을런지 모른다. 그리고 수척목은 궁중에 있는 물건이 아니니 틀림없이 밖에서 들여왔을 것이다. 그래서 말하는 것이다. 하며 대신들이 첨 이로 아르기라. 평상시에는 죄인을 잡을 수 없게 된 뒤에야 부득이 포고 절목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외관의 죄인의 예가 아니므로 외정에서 절목을 만들기가 죄송스럽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라. 조정에서는 위에서 지적해 주기를 바라지만 나는 모르기 때문에 이런 내용으로 방을 걸게 하려는 것이다. 되풀이 생각해봐도 이렇게 중대한 일에 정범이 색출되지 않고 있으니 어떻게 했으면 좋을런지 모르겠다. 경등은 이에 대해 의논해서 아래라 하며 정광필 등이 의논하여 아래기라. 이 때문에 인심이 의문을 품고 있으니 모름지기 시원하게 의심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지난번 샘에 빠져 죽은 사람의 일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모두들 의심하고 있고 형조에서는 아직 주문을 끝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등이 와서 면대하기를 청한 다음날 환부를 찬 나인의 샘에 빠져 죽었으므로
환부를 찬 나인이 샘에 빠져 죽었으므로 인심이 더욱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형조에서 추문할 일이 아니니 조옥으로 이관시켜 추문하게 하소서. 끝내 이번 일과 아무 관계가 없다면 인심이 통쾌하게 의심을 풀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 일은 당초에 건부를 시켜 추문하려 하였었다. 그러나 금시에 관한 일은 형조의 소관이기 때문에 형조에게 추문케 한 것이다. 그랬는데 형조는 조사만 받아가지고 입게 했다. 내가 그 조사를 보니 쌀을 훔친 일로 주인에게 매를 맞았고 이 때문에 샘에 빠져 죽었다는 증거와 사상이 명백했으며 궁중의 이 일에는 관계되지 않았다. 때문에 보고 나서 도로 내리면서 이렇게 내리면 대신들이 자연히 묻게 될 것이고 따라서 절로 내용을 알게 될 것이다 했었다. 어제 홍문관이 차자에 버려두고 주문하지 않는다 했으니 이는 내가 그 일을 알면서 주문하지 않는 것으로 여긴 것이다. 대저 환부를 찬 사람이 마침 대신들이 면대를 청한 다음 날에 죽었으니 외관의 의혹이 과연 없지 않을 것이다. 형조의 추원을 빙렬하여 건부로 하여금 주문하게 하라 하며 정광필 등이 의논해서 아뢰기라. 이 사람들이 이미 건부로 하여금 주문하도록 명하셨으니 다시 국내에서 10분 정범을 색출해 내야 합니다. 바야흐로 인심이 분해하여 흉흉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추문해서 공중의 일과 관계가 없는 것이 판명되면 사람들의 의심이 풀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조정이나 여항에서 이 사실을 들은 자들이 모두 흉흉한 마음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내가 모르는 일을 조정과 대간이 위에서 분명히 지적하여 말해주기를 바라고 있으니 실로 민망하기 짝이 없다. 전에 의논하는 것은 이 일은 반드시 초사를 받은 사람 가운데서 누군가가 한 일이라 여겨서였다. 따라서 혼자 한 일이 아니면 물론 직접 쥐를 잡아서 불에 지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니 하인들 가운데 틀림없이 아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지금은 전날 초사받은 사람들, 방자와 사비 등이다. 주문하기를 너희가 의심스럽게 여기는 사람을 보고 들은 일은 모두 낱낱이 직조하라. 직조하도록 하라. 이렇게 다방면으로 힐문하면 말이 단서가 혹 나올 수도 있으리라 여겨진다. 대간도 하인을 주문하라고 청하니 전에 초사받은 사람들을 주문하도록 하라 하였다. 중조실록 58권 중종 22년 4월 7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정광필 등이 처음 이루 아뢰기를 바깥 사람들이 나인을 추문하자고 청하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때문에 대간과 시정이 모두 위에서 추문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 나인을 내보내라는 일은 신등이 어떻게 계달할 수 있겠습니까? 위에서 이름을 써서 추문하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잔교하기를 위에서 분명히 지적할 수 있다면 당초에 어찌 추문하지 않았겠는가? 내가 듣도 보도 못한 일이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다. 그날 퇴선을 나눠 먹을 때 빈 그릇을 가지고 온 사람이 많았으니 그 가운데 의심스러운 사람이 있을런지 모른다. 그리고 그 일은 한 사람이 한 일이 아니고 반드시 공모자가 있을 것이다. 하인들은 애매한 것 같지만 엄하게 힐추하도록 하라. 조정이 흉흉한 것은 바로 이 일 때문이다. 그런데 조정에서는 위에서 가려내기를 바라고 있지만 나는 실상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분명히 지적해서 말할 수 없다. 따라서 아무리 청해도 무익한 일이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들 가운데 의심스러운 사람에게 형벌을 가하면 말의 단서를 추출해낼 수도 있을 것이다. 또 방자는 바로 각사의 비자이니 요괴스러운 짓을 하면서 반드시 방자와 공모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사비는 주문하도록 하라. 사비가 없다면 방자라도 주문하도록 하라. 그러나 힐문에서 의심스러운 점이 없다면 곤례로 들여보내도록 하라. 만약 형신을 받았으면 곤례로 들여보내지 말라. 그리고 어긋난 단서가 있어 형문해야겠으면 위간을 정하고 조옥으로 하여금 주문하게 하라. 이렇게 주문하지 않으면 누가 증거하려 하겠는가? 그러나 어긋난 단서가 나올 것은 기대할 수 없다. 전에는 국문한 사람이 시녀였기 때문에 의녀를 직비로 삼았었지만 지금은 모두 하인인데도 의녀를 직비로 삼아야 하는가? 그리고 군부 난관으로 하여금 주문하게 해야 하겠는가? 반드시 문사관을 결정한 뒤에 주문해야 하겠는가? 이 점에 대해 의논해서 아래라. 하매 정광필 등이 아래기를 상의 분부가 지당하십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인이기는 하지만 역시 권례의 사람입니다. 문사관과 직비 등은 전례대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선교하기를 직비와 문사, 낭청은 아린대로 하라. 그리고 침실 근처에 왕래하는 사람 모두 조사를 받았고 방자 이인은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미처 초사를 받지 못했었다.
지금 주문한다면 누구는 주문하고 누구는 주문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모두 주문하도록 하라 하고 이어 전의 주안을 내리면서 이르기를 전에 미처 초사를 받지 못한 두 사람 바로 시녀 효덕의 방자 석비와 시녀 천이금의 방자 이비이다. 이 위 두 사람은 모두 다른 사람이 초사에 들어가 있으니 비교하여 고증해 보면 알 수 있다 하였다. 중조실록 58권 중종 22년 4월 7일 개축 세 번째 기사. 대신 등이 나인을 추국하기 위해 경영초로 나아가니 상이 제명기를 나리면서 전교하기를 여기에 이름이 쓰여진 사람들을 주문하도록 하라. 제명기에 기록된 사람은 경빈의 계집종 범득, 안씨의 방자, 잉읍 화이, 김씨의 방자 가지가이, 시녀 향이의 방자 가응지, 돈일의 방자 생심, 효덕의 방자 석비, 천이금의 방자 이비 등 7인이었다 하였다. 중조실록 58권 중종 22년 4월 7일 개축 네 번째 기사. 도승지 유보가 나인의 초사를 가지고 입계하였다. 경빈의 계집종 범덕의 공사에는 지난 3월 1일 대전 침실 공랑 간에 발이 끊기고 불에 지져진 쥐가 벌어져 있었다는 데 대한 근인을 주문하시는데 저는 그날 오후 안씨와 시녀 향이 등이 그 쥐를 대비전으로 가져왔다고 들었습니다. 대비전 감찰 시녀 소매와 나 그리고 각방 사람들이 실제로 보았는지 여부에 대해 주문하시는데 이는 들어서 알 뿐입니다. 쥐는 직접 못 보았고 또한 누구의 소위인지도 모릅니다 했습니다. 안씨의 방자 잉읍 화이의 공사에는 지난 3월 1일 대전의 공란 위에 발이 끊기고 불에 지져진 쥐가 버려져 있었던 근인을 주문하시는데 이는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때문에 3월 1일 오후 저와 각방 방자, 사비 등이 대비전으로 나아가 주문받을 때도 모른다는 것으로 공초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제가 대전에 가서 빈 그릇을 가지고 왔습니다만 침실 근처에는 오래 가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그 쥐를 못 보았고 아울러 근인도 모릅니다 했습니다. 김씨의 방자 가지가이, 시녀 향의 방자 가응지, 시녀 돈일의 방자 생심, 시녀 효덕의 방자 석비, 시녀 천이금의 방자 이비의 공초도 위와 같았습니다. 중조실록 58권 중종 22년 4월 7일 개축 다섯 번째 기사. 대신 등이 아뢰기를 지금서 써내린 7회는 모두 공초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같았고 누구의 소유인지 모를 뿐만 아니라 쥐를 찢은 일도 전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회본부에는 공랑 근처에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만 이들은 의뢰 가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못 봤다고 했습니다. 이 점이 어긋난 것 같으니 다시 hir문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대사원 손중동과 대사관 임춘훈 아뢰기를 기타 어긋난 단서는 대신들이 아랜 바와 같습니다. 신등의 생각에는 보통으로 주문해서는 절대로 자복할 리가 없으니 반드시 형신을 가해야만 그 실정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자수하려 하겠습니까? 그리고 침실 근처에 왕래하는 사람이 쥐를 찢은 일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하니 이는 매우 솔직하지 못한 대답입니다. 때문에 감히 아래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라. 방자를 주문하라고 명한 뜻은 이러했다. 방자들이 이 일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각 방의 반자들은 배시하는 사람이 모두 침실을 출입하고 있으니 요사한 일을 하기 위해 쥐를 잡아서 찢을 적에 하인으로 모를 리가 없을 것이기에 주문하라 했었다. 이제 공초를 보니 모두 예사로 받은 공사였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바른 말을 받아낼 수 있겠는가? 지금 다시 주문하기를 너의 주인이 쥐를 가지고 왕래할 때 너는 보았지 하거나 이 일은 너의 주인이 한 짓이지 너의 주인이 한 일을 너가 어찌 모르겠느냐. 너의 주인이 이 일을 하지 않았다면 궁중에 반드시 의심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너의 생각에 의심 가는 사람은 누구냐. 그리고 너가 빈 그릇을 가지고 드나들 적에 같이 드나든 사람은 누구냐 하고 또 어느 곳에 서 있었느냐 하고 다방면으로 일문하면 차고점을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드나들 때 가져다 버렸을 가능성도 없지 않으니 이 점도 힐문해야 한다. 이런 방법으로 다시 힐문하도록 하라 하고 유보에게 전교하기를 이들이 주문을 받고 있지만 나 역시 나인이다. 음식은 의녀를 시켜 갖다 먹이라 하라 하였다. 도승지 유보가 다시 즉시 주문한 초사로 입계하기를 나인들의 정교의 뜻에 의거 힐문했습니다. 그랬더니 범덕의 공사에 지난달 초하루 오후 홍기인은
대비전으로 갔었고 우리 주인 경비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쥐를 불에다 지진 일을 사람들이 혹 우리 주인의 소위인 줄 의심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억측했을 뿐입니다. 기타 의심스러운 사람은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했고 잉읍 하이의 공사에는 나는 당수의 거지를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의심스러운 사람은 전혀 모릅니다. 지난 3일 다른 방자들은 먼저 빈 그릇을 가지고 왔었고 나는 맨 나중에 혼자서 가지고 왔습니다. 시녀 돈일은 동평 박석 쪽에서 나와 음식을 받아 가지고 가는 것만 봤을 뿐 달리 본 사람이 없습니다. 했습니다. 가지가이, 가응지, 생심, 석비, 이비의 공사도 대략은 이위와 같았습니다. 증조실록 58권 중종 22년 4월 7일 개축 6번째 기사 대신 등이 아래기를 이들은 이미 다시 추문하여 힐문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감히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 조안을 보건대 어긋난 단서가 없는 것 같으니 형추는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어긋난 단서가 없다고 해서 형추하지 않는 것도 안 될 일이다. 이는 가벼운 일이 아니니 부득이 형장을 가해야겠다. 그리고 이들의 말이 한결같지 않고 연수한 자도 있는데 이들은 모두 형신을 해야 하겠는가? 아니면 의심스러운 자만 가려서 형신해야 하겠는가? 이 점을 같이 의논해서 아래라 하매 대신 등이 처음 이로 아래기를 상해 분부가 제당하십니다. 이들은 과연 특별히 어긋난 단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중대하니 부득이 얼로 형신해야 하겠습니다. 형신을 하게 되면 어느 곳에서 해야 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늘 침실에 있는 사람이 관련되었는가 의심스러웠기 때문에 하인을 추문하라고 명했었다. 만약 간모인이 쥐를 가지고 와서 곁에 서서는 다른 사람이 한 짓이라고 말한다면 지극히 애매하게 되는데 이런 일이 있을런지도 모르는 것이다. 또 침실 근처에는 본디 왕래하지 않던 사람이 쥐를 버리고 달아났는지도 모를 일이다. 이러한 일은 반드시 형문한 뒤에야 인심이 통쾌하게 여기는 것이다. 이제 제1차 형문에서 어긋난 단서가 있게 되면 형장을 가해도 좋다. 하지만 자전이 위에 계신 권례에서 형장을 가하는 것은 지극히 송구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골정에서 형신한 다음이라야 말에 관련된 사람을 불러내어 주문하기가 쉬울 것이다. 형추해야 할 사람이 있으면 건부에 내리라. 1차 형신하여 어긋난 단서가 없으면 도로 곤례로 들여보내라. 그리고 난신 작자라면 원장을 써야 하겠지만 이들은 경우가 다르니 형장을 법에 맞춰 맹렬히 때려 형문하라 하였다. 아이고야, 맹렬히 때리라. 중조실록 58권 중종 22년 4월 7일 개축 7번째 기사 유보가 형추한 초원을 가지고 있게 하기를 범덕, 잉업, 화이, 가지가이, 가응지, 생심, 석비, 이비 등에게 각각 한 차례 형신을 가했는데 공사는 전과 같았습니다. 하고 대신 등은 또 아뢰기를 이들은 1차 형문했지만 모두 승복하지 않았습니다. 어긋난 단서가 있었다면 의당 형문을 가하겠지만 이들에게는 별로 어긋난 단서가 없었기 때문에 개청하지 않았습니다. 신등은 전하께서 유의하여 살피셔서 가려내시기 바라고 있습니다. 하였다. 대간의 장관이 별도로 아뢰기를 1차 형문에 가지고야 어떻게 실정을 알아낼 수 있겠습니까? 위의 사람들의 건부에 내리 형문을 가해야 실정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더구나 범덕의 말에 나온 단서가 의심스러운 형문을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형문을 가하도록 하라. 그러나 이들을 이제 건부에 내리 형문을 가하게 되면 간이는 잡지도 못한 채 죄 없는 사람들이 도리어 많이 상하게 된다. 대신에 하는 대로 유념하여 애를 쓰면 저들도 위의 뜻을 알고 간인을 고발하는 자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들뿐만 아니라 공중의 모든 의구심을 어, 이들뿐만 아니라 공중이 모두 위구심을 갖고 있으니 어떻게 급하게 다그치면 일에 옳지 못한 점이 있을까 염려스럽다 하였다. 증조실록 58권 중종 22년 4월 7일 개축 8번째 기사 대간이 최세절의 일을 아뢰었으나 연하지 않다. 증조실록 58권 중종 22년 4월 8일 갑인 첫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하로 나인들을 끝까지 추국하기를 청하면서 6번이나 아뢰었고 헌문관도 아뢰었다. 전교하기를 이와 같이 요사스런 술책을 부리는 사람 반드시 끝까지 주문해서 정죄해야 사술이 절로 거칠 것이다. 그러나 이들을 모두 형신할 수는 없으니 그중 의심스러운 자만 다시 주문하는 것이 온당하겠다.
이 문제로 대신들과 의논하겠으니 우선 명을 기다리라 하고 대신등에게 전교하기를. 어제 주문한 7인 가운데 6인은 초사가 모두 같았지만 범덕의 공사가 약간 달랐다. 때문에 대감과 시종이 이를 의심스러운 단서라고 여겼으므로 유사에 내리 형신을 가하자고 청한 것이다. 그러니 7인을 모두 형신해야겠는가 아니면 범덕만 해야겠는가 이 점에 대해 의논해서 아래라 하며 정광필 등이 의논해서 아래기를. 어긋난 단서가 있다고 한 사람부터 먼저 추문해야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렇다면 범덕을 추문하라. 그러나 위에 자전이 계신데 골정에서 출국하면 요란할 것 같으니 건부에 내리고 그리고 심정을 위관에 임명하고 색승지 이유관과 양사의 장관을 건부당상도 아울러 공문에 참여하게 하라. 그러나 날마다 형신할 필요는 없다 하였다. 준조실록 58권 중종 22년 4월 8일 갑인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최세절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화하지 않다. 준조실록 58권 중종 22년 4월 9일 을미호 첫 번째 기사. 강원도 간성 인제 등 고을에 1촌 3푼이나 되게 눈이 내렸다. 폭설이 내리다. 준조실록 58권 중종 22년 4월 9일 을미호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최세절의 일을 말하였으나 허락하지 않다. 4월달인데. 준조실록 58권 중종 22년 4월 10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오부승지 유관이 아뢰기를. 범덕을 다시 힐문했으나 전처럼 자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 영신하기를 청합니다. 아니 아랜대로 하라. 전교하였다. 준조실록 58권 중종 22년 4월 10일 병진 두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감기정세와 목신정세는 지금 치유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내게 본 뒤 풍기가 있어 비위가 좋지 못하니 지금 일기가 온화해져 가고 있으므로 침구하려고 계획하고 있으니 경연에 대해서는 다시 전교를 내리다까지 아뢰지 말라. 준조실록 58권 중종 22년 4월 10일 병진 세 번째 기사. 유관이 아뢰기를. 범덕에게 가영했는데도 자복하지 않습니다. 다시 가영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아랜대로 하라 전교하였다. 준조실록 58권 중종 22년 4월 10일 병진 네 번째 기사. 정원이 모두 와서 아뢰기를. 난관이 하인이 서로 말하는 것을 보고 물으니 사옹은 각색장 사오인이 원문 밖에 모여서 전일 쥐를 잡아가지고 국내로 들어간 사람을 징고하려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 말의 허신은 알 수 없습니다만 큰 일이기 때문에 감히 아뢰입니다. 아니 전교하기라. 쥐를 잡은 사람을 권례에서 분명히 지적할 수 없기 때문에 의심스러운 사람이 있으면 징고할 리로 삼전 밖의 사람들에게 제3영을 내렸었다. 지금 와서 징고한 자가 있기는 했지만 권례에서 공초를 받아 내용이 결정된 뒤에 말하려 했었는데 마침 정원이 또 아뢰었다. 이들은 틀림없이 그 내용을 정원에 진고하려 했을 것이다 하고 이어 각인의 공초를 내리면서 이르기를. 방자 은희가 지난 2월 10일경에 도둑 누명을 쓴 일 때문에 액땜하기 위해 산 쥐를 잡아가지고 원래로 들여올 2일로 내관 김귀인에게 말했었지만 끝내 잡아가지고 들어오지 않았다 한다. 그리고 은희가 대구를 나간 것은 2월 14일이니 근래 이 일과는 관계가 없는 것 같다. 정우는 이 점을 잘 살피라. 가기는 각색 장로 명수 등을 말한다. 명수 등이 바로 승전색에게 가서 징고하니 승전색이 조사를 받아 대내로 들였다. 때문에 지금 그 조사를 정원에 내린 것이다. 준조실록 58권 중종 22년 4월 10일 병진 다섯 번째 기사. 내관 김귀인의 공사에는 지난 2월 10일경에 안상궁의 방자 은희가 나와서 나에게 내가 도둑 누명을 쓴 일이 있으니 산쥐를 잡아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은기 성상로 귀석과 쥐를 잡는 일에 대해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귀석이 어떻게 잡을 수 있겠는가 하고 끝내 잡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은 언니가 같은 달 14일 대구에 나갈 때 직접 만나 알았습니다. 하고 각색 장로 명수의 공사에는 어제 내가 집에 있었는데 동관인 각색장 양손이 집으로 와서 그대는 그일 발단된 일을 모르는가 하게 내가 대답하지 않았더니 양손은 즉시 돌아갔습니다. 오늘 평명에 양손이 또 집에 와서 나는 공상물을 올릴 일이 있어 대구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때 나는 아직 잠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었습니다. 양손이 나의 저와 동생인 옥성에게
쥐를 잡아가지고 콜레로 들어간 사람이 곧 드러나게 될 형세인데 그대들은 어째서 지금까지 모른단 말인가? 하고 공상물을 우리 일 때문에 먼저 나갔습니다. 나도 뒤따라 대굴로 들어가서 또 동관인 각색장 종석의 말을 들었는데 이러했습니다. 양손이 구딜달에게 쥐를 잡아가지고 걸레로 들어간 것은 바로 너가 한 일인데 너는 이 사건의 진전을 알고 있는가 하니 구딜달이 모른다고 대답하고 나서 이어 양손과 면대에서 말을 내지 말도록 부탁했다고 합니다. 하고 각색장 양손의 공사에는 지난 3월 24일 은기 성상로 귀석이 수락관에서 나에게 산쥐를 잡아가지고 들어오라 했다고 했습니다. 그 뒤 날짜는 기억할 수 없습니다. 만 귀석이 전일 산쥐를 잡아가지고 들어오란다는 일을 말했었는데 그 일이 지금에야 발설된 것입니다. 어제 각색장로 금부가 구질다리 쥐를 잡아가지고 걸레로 들어갔다고 하는데 어째서 신고하지 않는가 하였는데 그때야 내가 듣고 알았습니다. 하고 각색장 구질다리 공사에는 어제 설리의 지시에 따라 동전 각색장들에게 승전을 받들도록 알려줘 들여보냈을 뿐 쥐를 잡아가지고 걸레로 들어간 일은 없었습니다. 하고 은기 성상로 귀석의 공사에는 지난 3월 날짜는 기억할 수 없습니다만 자비 내간 김귀인이 어떤 나인이 내게 산쥐를 잡아가지고 걸레로 들여오면 술을 주거나 부채나 임모를 상으로 주겠다 하더라 했습니다. 나는 대답하기를 나는 은기를 깨끗이 닦는 일이 긴급한데 어느 결일에 잡을 수 있겠는가? 너가 잡아가지고 보내라고 대답했습니다. 답변할 때 서원 이춘일이 옆에서 내 말을 들었습니다. 하고 수락관 사원 이춘일의 공사에는 지난 3월 준공전의 수락상을 들여가기 위해 동전 수락관에 앉아 있을 때 은기 성상로 기석이 나에게 쥐를 잡아 걸레로 들어가라고 하지만 어느 결일에 잡을 수 있겠는가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였다. 정원이 아래기를 각인의 공사가 이러하지만 날짜를 말함에 있어 어긋난 단서가 많습니다. 지금 이에서 중지하고 주문하지 않는다면 외관에선 틀림없이 단서를 모른다고 여겨 더욱 흉흉할 것입니다. 모름지기 여사에 내려 주문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라. 아랜 뜻이 지당하다.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간에 이 일이 이미 반로되었으니 지금 주문하지 않는다면 조정이 반드시 통쾌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이 사람의 공사를 위관들로 하여금 상세히 조사하여 출국하게 하라 하고 또 전교하기를. 김귀인의 공사는 부실할 것 같다. 장무 내관에게 물어보았더니 안상궁의 계집종 은희에 대해서는 6월 14일 미시에 대내에서 내준 출골패를 보고 나서 내보냈다 하였다. 그렇다면 이 일에 관계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은희가 곤래에 있을 적에 궁중 사람들이 은희가 물건을 훔쳤다 하니 은희가 분노해서 나를 도둑으로 여기는구나.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 있는가. 액땜을 해야겠다 하고 내관을 시켜 쥐를 잡아 곤래로 들어오게 했더니 내관이 잡아가지고 들여오지 않았다는 것을 은희가 여러 사람들 가운데서 말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게 알고 있습니다 한다. 따라서 이 일에 관계가 없다는 것을 더욱 분명히 알 수 있다. 여사가 이를 의당 분변하겠지만 색성진은 이 뜻을 알고 위관에게 말하라 하였다. 준조실록 58권 중종 22년 4월 10일 병진 6번째 기사 대간이 최세절의 일을 아뢰었으나 연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58권 중종 22년 4월 11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오버승지 요관에게 전교하였다. 이 일이 부실하다는 뜻은 어제 이미 전교하였다. 그들을 형초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위관들은 의논해서 아뢰라. 준조실록 58권 중종 22년 4월 11일 정사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최세절의 일을 아뢰었으나 연하지 않다. 중종실록 58권 중종 22년 4월 11일 정사 세 번째 기사 요관이 건부에 와서 각색장, 명수 등의 공사와 위관들의 의견을 아뢰기를 지금 은희와 김귀인의 이 일을 주문하니 그 사간의 초사에 약간의 착오가 있었지만 대사에 관계된 것이 아닙니다.
사관들은 주문하지 말고 놓아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언니가 궁중에서 이런 사수를 쓰려 했었고 김귀인이 그의 말을 듣고 쥐를 잡아가지고 들여보내려 했으니 이는 실로 너무 지나친 일입니다. 그리고 쥐를 잡아가지고 본래로 들여오라는 말에 대해서는 언니는 2월 10일 김귀인에게 말했고 귀인은 2월 13일에 들었다니 이 점이 어긋난 단서입니다. 또 김귀인이 산 쥐를 잡아가지고 오고도 도리어 숨기고 있는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따라서 언니와 김귀인을 청취하여 실정을 알아낼 수 있게 해주소서하니 전교하기를. 사관을 추문하지 말고 놓아 보내자는 일에 대해서는 알았다. 김귀인이 나인의 말을 듣고 쥐를 잡아가지고 곤래로 들여가려 하였던 것은 과연 지나친 일이었으나 그때 그 요괴스러운 술법을 시행하지는 않았었다. 지금 형추한다 해도 다시 신문할 만한 단서가 없으니 이를 지만 취초로 하여 조율해서 입게 하도록 하라 하였다. 중직실록 58권 증종 22년 4월 11일 정사 네 번째 기사 유관이 김귀인과 언니 등의 조율을 가지고 하려니 언니는 정범이므로 장 80도 3년에 처했다. 그러나 여자이기 때문에 장 100을 때리고 나머지 죄는 속을 바치겠다. 김귀인은 정범이므로 장 70도 1년 반에 처했다. 전교하였다. 공사대로 하도록 하라. 중조실록 58권 중종 22년 4월 11일 장사 다섯 번째 개수 유관이 의금부 당상의 뜻으로 아뢰었다. 샘에 빠져 죽은 사람이 사간도 지금 형추를 가하여 실정을 알아내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다시 어긋난 단서가 없는 것은 물론 샘에 빠져 죽은 사람이 겨우 나이 14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히 아랩니다. 아니 전교하기에. 건부에서 아랫말이 지당하다. 이 공사는 내가 판부해도 되지만 그렇게 되면 각별하게 하는 것 같기 때문에 하지 않은 것이다. 지금 여러 번 가형에도 별로 어긋난 단서가 없다. 그러니 셈의 간수를 잘못하여 셈에 빠져 죽게 했다는 사연만 지만 취초로 조율해서 입게 하라 하였다. 중조실록 58권 중종 22년 4월 12일 무언 첫 번째 기사 홍문관이 차자를 올리기를 궁중에서 일어난 요괴스러운 술법은 먹은 마음이 참담했습니다. 그런데 전하께서 오히려 근거 없다고 굳게 핑계내시다가 온 조정이 국문하자고 청했어야 마지못해 뜻을 굽혀 겨우 주문하라는 명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간모를 세운 지가 오래으므로 일이 이미 완만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어제 사상을 고발한 사람이 있어 사적에 증거가 생겼으니 의당 끝까지 hir문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전하께서는 스스로 결단을 내리셔 주문하지 말고 놓아주라고 하셨으니 선하의 의향이 어떤지를 모르겠습니다. 당초 고발한 일이 있을 적에 이를 급히 유사에게 붙여 그 실상을 추궁하게 했어야 할 것이요. 전하께서 번거롭게 스스로 공사를 받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나인이 쥐를 찾은 것이 도둑의 누명을 받고 액땜하려고 한 것이 아닐지도 모르고 내관이 굳게 숨기는 것도 잡아 들여오고 나서 도리어 숨기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더구나 대고를 드나들 말은 그 사정이 분명한 것인데도 공사가 각기 다르고 어긋난 단서가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엄하게 고문을 가하면 옥사가 귀착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춤을 놓치고 의율로 하여 죄인이 노출될까 두려워하고 있으므로 인심이 흉흉하고 울분이 더욱 심합니다. 주국하는 관원도 정상이 이미 드러난 것을 모르지 않았을 텐데 구차스럽게 상의 뜻을 받으러 다시 hir문하게 청하지 않았으니 그 의향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삼가 바르건대 전하께서는 비유하지 마시고 기풀고 죄인을 색출하여 사람들의 의심을 풀게 하소서 하니 선교하기를 어제 쥐를 잡은 일에 대해 과연 와서 고발한 자가 있었다. 그 수말을 상세히 알기 위해서 성전색으로 하여금 그 사관을 추문하게 한 것이지 내가 직접 추문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유사가 이 일은 큰일과 관계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조율하게 한 것이다. 어제 유사가 상의 뜻을 성순해서 그랬겠는가? 지금 다시 추문하여 자복을 받아내더라도 그 죄가 이에 불과할 것이다. 진실로 내가 스스로 결단을 내려 추문하지 말고 놓아주게 한 것도 아니다 하였다.
증조실록 58권 중종 22년 4월 13일 기미 첫 번째 기사 좌의정 이여청 의정 심정 찬성 이행 우찬성 희양 저참찬 안윤덕을 명초하였다. 전교하기를 헌문관의 차제에 구차스럽게 상의 뜻을 따랐다 했으나 이는 법률이 말한 것이요 대간을 지적한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국문에 참여했던 대간은 시종에게 논박받았다는 것으로 와서 사면을 청했고 집이 이하는 자기들의 뜻이 장관과 각각 다르다는 것으로 와서 사면을 청하였다. 이는 마주 버티는 것으로 형세가 서로 용납하기 어렵다. 전수로 채직시켜야 하겠는가? 논박받은 사람만 채직시켜야 하겠는가? 하며 이 요청이 아르기를 상관과 하관이 마주 버티며 형세가 서로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장관은 논박받았으니 사실상 채직시켜야 하지만 하관은 미처 계달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사직했을 뿐 아직 논박받지는 않았으니 채직시킬 수 없습니다. 대간이 홍문관의 상소 때문에 여러 날 비염했다. 그래서 이 의논이 있은 것이었다. 전교하기를 논박받은 장관은 채직시키라 하였다. 증조실록 58권 중종 22년 4월 13일 기미 두 번째 기사 한효원을 사무대사원으로 선중돈을 월성군으로 정응리는 사관은 대사관으로 임출을 용량위 대호군으로 임명하였다. 증조실록 58권 중종 22년 4월 14일 경신 첫 번째 기사 위관 심정과 건부당상 등이 명을 듣고 왔다. 전교하기를 김귀인의 이 일은 큰 일에 관계가 없었다. 단지 날짜가 어긋난 것으로 형추하기를 결정했던 것이다. 그러나 내 생각에는 형추를 한다고 해도 그 죄가 시추율에 불과할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조율하라고 명한 것이지 별로 다른 뜻은 없었다. 그런데 지금 대간이 와서 김규인의 이런 큰일에 관계가 없다고 말할 수 없으니 의당 끝까지 주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일이 큰 일에 관계가 없고 또 이미 주의를 정했으니 이제 다시 주문하는 것은 사체에 어긋나는 것 같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며 심정 등이 아뢰기를 본디 쥐를 지진 이 일 때문에 추국하던 즈음에 또 이 일이 생겼으므로 사람들이 의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언니가 14일에 대구를 나아간 출궐 단자는 이미 개하했으니 이는 사실 무근한 일은 아니면 물론 큰일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의 양사의 장관과 같이 추국했습니다만 조금이라도 어긋난 단서가 있었다면 어찌 끝까지 추문하에 실정을 캐내지 않은 채 경솔히 버려두려 했겠습니까? 그러나 감히 궁중에서 요괴스러운 술법을 부리려 했던 것은 지극히 지나친 짓이기 때문에 형추하기 위해 개청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위에서 조율하라고 명했고 신등도 아울러 형추하의 자복을 받아내더라도 그 죄가 이에 불과한데 더구나 조율한 죄가 가볍지 않으니 이에서 중지해도 되겠다고 여겼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다시 추문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대저, 권례 사람은 방자 등의 이유라면 외정으로 끌어내어 추국할 수도 있지만 신녀의 경우에는 외정으로 끌어내어 추국할 수가 없습니다. 고수를 살펴보면 궁중에 영항이 있었으니 이는 죄진 사람을 가두던 곳입니다. 지금 궁중에도 여관이 있고 위로는 자전, 아래로는 중전이 있습니다. 그러니 위에서 종묘사직의 대계를 위해서 그 간사한 짓에 대해 끝까지 주문하여 그 죄를 정하신다면 조정의 의논이 분요스럽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이 정도 아울러 명초하라. 진조실록 58권 중종 22년 4월 14일 경신 두 번째 기사 이 요청에게 전교하였다. 대간이 와서 김규인의 일은 큰일과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으니 반드시 끝까지 주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chức원들을 불러서 물으니 이 일은 큰일과 관계가 없으니 다시 주문하는 것은 온편치 못하다 했다. 따라서 내가 즉시 chức 원들의 뜻을 직접 자전에게 조달했더니 자전께서 조정이 근래 매우 소요스러워 안정되지 못하고 있으니 내 마음이 늘 편치 못하다. 이제 의심스러운 사람을 대신들에게 알려주려고 하고 있으니 명을 기다리라고 분부하셨다. 진조실록 58권 중종 22년 4월 14일 경신 세 번째 기사 자전이 이 요청 등에게 전교하기를
동궁에 있었던 요괴스러운 집과 경복궁 침실에 쥐를 버린 일을 듣고 내가 매우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래서 즉시 추문하려고 했으나 즉시 추문하지 않은 것은 조정에서 추문하기를 청한다는 말을 듣고 죄인을 가려낼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었다. 지금 듣건대 이런 날 추국했어도 가려내지 못했다고 하니 내 마음이 매우 편치 못해서 말하는 것이다. 하고 이 언문으로 의심스러운 사상을 써서 하시하기를 동궁에 매달려 있던 쥐에 대해서는 전일 세자궁 시녀들의 조사와 같다. 3월 1일 경복궁 침실에 버려져 있던 쥐에 대해서는 별로 의심이 가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경빈이 오랫동안 혼자 앉아 있었고 그의 계집종 범득은 늘 뜰밑을 2번이나 왕래하였다. 계집종이 왕래한 일에 대해 경빈이 스스로 변명하기 위해 나의 계집종이 2번이나 뜰밑을 왕래했지만 어찌 그가 쥐를 여기다 버렸겠는가 고 했고 계집종이 왕래한 일은 바로 경빈이 스스로 한 말이었다. 쥐를 보았을 때도 경빈 혼자 있었으니 다른 사람이 여기에다 버렸다면 경빈이 의당 보았어야 했다. 그 쥐가 꿈을 그릴 때 산께서 나와서 보고 이 쥐를 집어다 버리라 하자 시내가 즉시 치마로 싸서 내다 버렸다. 그때 경빈이 갑자기 그 쥐는 상스럽지 못하다 했다. 달리는 의심할 만한 사람이었고 그 사상은 이와 같다. 그러나 이는 작은 일이 아니라서 갑자기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어렵게 여겨 감히 발설하지 않았던 것이다. 지금 경빈이 사람들이 모두 나를 의심한다 하면서 욕지거리를 하고 있다. 지난 3월 28일 신시의 경빈의 딸 혜순 옹주가 계집종들이 인형을 만들어 놓고 차명에 처하는 형상을 하면서 수레가 몇 대나 왔는가 쥐지진 일을 발설한 사람은 이렇게 죽이겠다 하고 이 온갖 욕설을 했는가 하면 저주하느라고 매우 떠들썩했다고 한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그들을 추문했더니 자복하는 사람도 있었고 자복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이런 술법을 아는 사람을 궁중에 머물게 하는 것은 엄편지 못하기 때문에 대궐 밖으로 쫓아내고 다 추문하지 않았다. 그리고 전일 추문한 바 은희와 내관의 일은 전혀 이 일에 관계되지 않았고 궁중 사람들도 모두 그들의 애매함을 알고 있다. 따라서 그늘 결정한 공사가 매우 지당한 것으로 지금 다시 추문하는 것은 매우 애매하다. 경빈의 계집종 3인을 즉시 추문할 일로 이미 상께 아래였다. 함에 이의 정등이 회개하기를 정교하신 뜻이 이와 같은 이는 종묘사직의 대계를 염려해서 지시한 것입니다. 신당은 감동스럽게 거지없습니다. 하였다. 진조실록 58권 중종 22년 4월 14일 경신 네 번째 기사 이관에게 전교하였다. 지금 이름을 써서 내린 사비, 춘월, 덕복은 모두 경빈의 계집종이다. 즉시 동문 밖으로 잡아내다가 추문하라. 진조실록 58권 중종 22년 4월 14일 경신 다섯 번째 기사 이 유충등이 아뢰기를 자정에서 정교한 내용을 신등이 상세히 살펴보니 지시한 뜻을 알겠습니다 하고 인하여 면대할 것을 청했다. 상이 사정전으로 나아가니 좌의정 이유청 우의정 심정 좌의청 좌찬성 이행 우찬성 이항이 입대하였다. 이 유청이 아뢰기를 근래 인물이 물론이 흉흉하여 안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등의 생각에는 이 일은 반드시 위에서 분명히 살펴 추국해서 범인을 가려내야만 인심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본부에서 바야흐로 의논해서 아뢰려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정께서 분부하신 내용을 보니 사상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이는 조정과 종묘사직의 신령이 은연중에 묵묵히 도운 덕분에 발각된 것입니다. 신은 그 사상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고금의 사변에 대해 상께서 환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이런 일이 어디 있었습니까? 하루도 궁중에 머물게 할 수 없으니 경분을 가리킨다. 속히 대궐 밖으로 내쳐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죄를 져서 궁중에 둘 수 없기 때문에 이미 밖으로 내보내라고 하였다. 죄상은 하인들의 자복을 받고 난 다음 결정하겠다. 하며 이 여청이 아뢰기를 신등은 그 내용을 모르고 지체됨이 있을까 저에서 아는 것입니다. 진실로 일각이라도 궁중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심정은 아뢰기를 주인에 대한 일은 더욱 경악스럽습니다. 쥐지진 일을 바야흐로 고문하고 있는 중이므로 도하의 인심이 흉흉합니다. 이 일도 징계하지 못하고 있는데 다시 이런 일을 했으니 그 경악스러움을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신등은 혹 유난하는 일이 있을까 저했는데 이미 명을 하여 내쳤으니 이는 바로 종묘사직의 복입니다. 하고 이행과 이항은 아뢰기를
전일 범덕은 골정에서 받은 조사에 따라 주문했기 때문에 정식으로 승전을 받들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중대한 일을 어찌 이름만 써내려 주문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은 정식으로 승전을 받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대신들을 돌아보고 이러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며 심정이 아뢰기를 이 일은 중요한 일이니 반드시 상의 정식 명의 내린 뒤에 주문해야 합니다. 이 행동이 아랫바가 지당합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가둬 놓고 주문하라. 승전을 받들 필요는 없다 하였다. 천조실록 58권 중종 22년 4월 14일 경신 6번째 기사 밤 3경에 유관이 근부의 유무인에서 들어와 주원을 가지고 있게 하기를 경빈의 계집종 사비 등 사민을 추문하니 알기 쉬운 일도 아울러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또 자정께서 공부하신 뜻으로 범덕을 추문하니 역시 전혀 모른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국기일이지만 일이 중대하기 때문에 사비 등 사민을 형처하자고 청한 것이고 범덕에게도 가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전이 내쫓은 사람 바로 모이강, 귀인, 자귀 등 사민이니 이 사람들도 아울러 추문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모이강은 등은 렌대로 추문하고 나머지 사람은 내일 형추하라. 범덕은 날짜의 순서에 의해 추문하도록 하라 하였다. 천조실록 58권 중종 22년 4월 14일 경신 7번째 기사 함경도의 덕원, 안변, 경계 양주, 연천, 가평, 황해도의 강음, 강원도의 간성, 고성, 인제 등 고을에 우박이 내리다. 천조실록 58권 중종 22년 4월 15일 신유 첫 번째 기사 대선 한유원 대사관 정응린이 아뢰기를 양사의 장관은 이미 퇴직하라 명하셨습니다. 그 나머지 대관들도 국문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일은 반드시 편지로 알리게 되어 있으니 어찌 몰랐겠습니까? 모두 퇴직시켜야 합니다. 되죠. 옥사가 종묘사직에 크게 관계되는 것이면 의당 급급히 주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관으로서 감히 늦추면서 즉시 주문하지 않았으니 지극히 잘못된 처사입니다. 당초 위에서 근거 없다고 핑계대면서 평문할 적에 대관의 입장에서는 의당 급급히 주문하라고 아뢰었어야 했는데도 아뢰지 않았고 물론이 인 다음에야 아뢰었으니 이 역시 잘못된 일입니다. 그리고 모든 옥사에서 죄수를 나눠 가두는 일은 그들이 말을 서로 내통할까 우려해서인 것입니다. 전에 나인들을 형추한 뒤 아울러 국내로 도로 들여보낸 것은 매우 부당한 일인데도 대관이 아뢰지 않았으니 이 역시 잘못된 일입니다. 범덕의 죄는 종묘사직의 일에 관계되어 날짜의 순서대로 형추하는 것은 지극히 원만한 일인데도 대관이 또 아뢰지 않았으니 더더욱 잘못된 일입니다. 그리고 김귀인의 일도 큰일에 관계되었는지의 여부를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추관은 형추하기를 청하는데 위에서는 조율하라고 명했으니 이 역시 아뢰어야 하는 일인데도 아뢰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모든 신서들이 모두 울분을 품고 있으니 신등은 함께 일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퇴직시키소서. 또 듣건대 추관이 격일로 형추할 일로 있게 했다고 합니다. 보통 때는 비록 나는 죄라도 오히려 하루에 잇따라 형추했는데 더구나 이런 큰일을 어떻게 격일로 형추하여 일이 늦어지게 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잇따라 형추하지는 못할지라도 날마다 형추하기를 청합니다. 아니 잔교하기를. 대간 장관이 함께 일할 수 없다고 하니 의당 퇴직시켜야겠다. 그리고 전에 방자와 비자 등을 형추할 때 다시 추문할 단서가 있으면 국내로 도로 들여보내지 말고 다시 추문할 단서가 없으면 도로 들여보내라고 했었다. 그런데 주관이 모두 다시 추문할 단서가 없다고 하면서 즉시 국내로 돌려 보냈다. 그러나 내 생각에는 형받은 사람을 궁중에 머물러 있게 할 수 없다고 여겼기 때문에 다음날 명하여 대궐 밖으로 내보냈던 것이다. 대관 장관은 이 사실을 모르고 그들이 아직도 궁중에 머무르고 있는 것인가 의심했기 때문에 말한 것이다. 김귀인의 일은 큰일에 관계되지 않았고 단지 날짜가 어긋난다는 것으로 추문했었다. 따라서 아무리 형추하여 자복을 받아내더라도 그 죄가 이에 불과한 것이기에 조율하라 명하였다.
격일로 형추한 일은 날마다 추문하면 장하에 죽게 되어 실정을 밝힐 수 없을까 염려스러웠기 때문에 격일로 형추하라고 명한 것이다 하였다. 준저시로 58권 중종 22년 4월 15일 신여 두 번째 기사 한효운과 정응린이 또 아래기라 이런 종묘 사직에 관계되므로 의당 급속히 끝까지 추문해서 실정을 캐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토록 지체시켜 실정을 알아낼 수 없기 때문에 중해의 백성들이 모두 울분을 품고 있습니다. 대저 큰일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형추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전과 오후에 잇따라 형추하기도 하는 법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일은 단서가 이미 나왔으니 의당 급급히 형추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전과 오후에 잇따라 형추하지는 못할 망정 의당 날마다 형추해서 실정을 알아냄으로써 인심을 통쾌하게 해야 합니다. 하니 찬교하기를 위관이 아랫말은 그들이 장하에서 죽으면 실정을 알아낼 수 없을까 염려해서인 것이다. 그러나 지금 대간이 아랫말이 과연 지당하다. 그일 상하가 모두 통쾌하지 못한 마음을 품고 있으니 지체시켜서는 안 되면 물론이고 날마다 형추해서 실정을 알아냄으로써 인심을 통쾌하게 해야 한다는 말이 과연 지당하다. 이런 뜻을 아울러 위관에게 말하라 하였다.